여러분, 추석 하루 전에 며느리한테서 이런 문자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올해 추석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우리 큰딸이 엄마 올케 여행 갔나 봐라며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을 보고 저는 정말이지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발리 해변에서 칵테일 들고 웃고 있는 우리 며느리 사진이 떡하니 올라가 있더라고요. 발리에서 힐링 중 역시 여행이 최고야. 이런 글귀와 함께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핸드폰 앱에 사진을 올렸다고 하네요. 10년 동안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이런 배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올해 62세 당진에 사는 이선자라고 합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우리 부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정말 애지중지 키워서 대학도 보내고 직장도 좋은 곳으로 들어가게 해줬어요. 그 아들이 결혼한 지 이제 10년 됐는데 며느리와는 처음부터 뭔가 안 맞았어요. 첫 만남부터가 그랬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그럭저럭 했는데 제가 준비한 음식은 거의 안 먹었어요. 아, 저는 비건이라서요. 고기는 안 먹어요. 비건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라네요. 그래도 며느리라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친척 어르신들 모셔야 하니 당진 결혼식장에서 하자고 했는데 요즘 누가 그런 걸 해요? 우리는 스몰웨딩으로 할 거예요. 결혼식 하객 명단에서도 제 친척들은 반도 못 부르게 하더라고요. 인원수 맞춰야 해서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들이 좋아하니까 참았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 줬거든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 반찬을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제가 해다 준 김치찌개가 그대로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이거 왜 안 먹었어? 며느리가 대답하더라고요. 아, 저는 짠 음식 못 먹어서요. 건강 때문에 저염식 하거든요. 그럼 미리 말하지 왜 받아놨나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간을 덜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며칠 후에 가보니까 이번엔 아예 반찬통도 안 열어봤더라고요. 수정아, 이거 왜 안 먹었어? 아,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어요. 배달 음식은 짜지 않나요? 제 반찬은 짜다고 하면서요. 그날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정성껏 해준 반찬을 왜 안 먹는 거야?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며느리도 직장 다니는데 반찬까지 챙겨 먹기 힘들죠.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나 싶어서요. 남편 기일이 되면 매년 상을 차려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로 정성껏 준비하죠. 그 해에도 며느리한테 미리 말했어요. 수정아, 다음 주가 아버지 기일인데 집에 와서 제사 준비 좀 하자. 아,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서요. 종교가 달라서 절은 못 해요. 종교가 다르다고요? 결혼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럼 절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그날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요. 못 갈 것 같아요. 아들한테도 말했죠. 그런데 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엄마, 우리 따로 살면서 그런 것까지 맞춰드리기 힘들어요. 따로 살면서. 남편 기일인데 따로 살면서라는 게 말이 돼요. 그날 혼자서 상 차리고, 혼자서 절하고, 혼자서 밥 먹으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남편한테 중얼중얼 혼잣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손주 보면서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어요.
산후조리원 비용 1,000만 원 보내고 아기용품도 이것저것 사다 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아기용품은 저희가 알아서 살 테니까 괜찮아요. 요즘은 안전 기준도 까다롭고 해서요. 안전기준? 제가 산 게 위험한 물건인가요? 50만 원 주고 산 아기 이불 세트였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아기 만질 때는 손 꼭 씻고 만져주세요. 면역력이 약해서요. 손 씻고 만지라고요? 제가 더러운 사람인가요? 그동안 제 아들도 제가 키웠는데요. 산후조리 끝나고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기 보러 가면 아, 어머니, 아기가 지금 잠들어서요. 다음에 와주세요. 다음에 가면 또 아기가 지금 수유 시간이어서요. 언제 보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며느리 친구들이 와서 아기 보는 모습을 봤어요. 막 안아보고 뽀뽀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아기 만질 때 손 안 씻어도 돼? 아, 어머니, 쟤네들은 젊어서 괜찮아요. 젊어서 괜찮다고요? 그럼 저는 늙어서 더럽다는 뜻인가요? 그날 정말 눈물이 나서 집에 와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손주가 돌 지나면서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애 전집 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대출이자 내느라 힘들어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손주 교육비니까 기꺼이 도와줬죠. 매월 100만 원씩 보냈어요. 어머니, 집이 너무 좁아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전세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 미래를 위한 거니까 2억 원 대출 받아서 줬어요. 어머니, 아이가 영어 유치원 가고 싶어 해서요. 월 200만 원인데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줬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아플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수술해야 할 것 같아. 병원에 좀 와줄래? 엄마,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수정이 보낼게. 며느리는 왔나요? 30분 와서 간병비 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아이 때문에 오래 있기 힘들어요. 간병인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혼자서 수술받고 혼자서 회복했어요. 그때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평생 이 아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이런가 싶어서요. 그리고 드디어 그 추석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추석이었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봐서 음식 준비를 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먹을 수 있는 나물들, 손주가 좋아하는 달콤한 과자까지요. 추석 전전날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추석 전일 아침 7시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올해 추석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깜짝 놀라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수정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 엄마. 갑자기 복통이 심해져서요. 응급실에 가봤더니 입원하라고 하네요. 그럼 너라도 와라. 추석인데. 엄마, 저는 수정이 간병해야 해서 못 가요. 정말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저녁에 부산 사는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는 추석날 저녁 늦게나 갈 것 같아. 근데 시운에는 입원해 안 와? 응, 시우엄마가 어디가 아픈가 봐. 병원에 입원해서 그 집은 지금 난리다. 입원. 시운에 해외여행 간 거 아니고? 인스타에 계속 사진 올라오던데? 뭐? 해외? 응, 발리인 것 같아. 엄마 몰랐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하게 딸이 보내준 핸드폰 주소를 누르자. 정말 있더라고요. 해변에서 웃고 있는 사진, 수영복 입고 찍은 사진,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까지. 발리에서 힐링 중 역시 여행이 최고야. 남편과 알콩달콩 여행 데이트. 드디어 육아 스트레스 해소. 정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추석에 거짓말하고 해외여행을 가다니.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너희 지금 발리에 있지?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며느리가 인스타인지 거기에 다 올려놨더라. 아, 그게. 추석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여행을 갈 수가 있니?
엄마, 저희도 좀 쉬고 싶어서요. 맨날 일만 하는데. 쉬고 싶으면 미리 말을 하지. 왜 거짓말을 해? 엄마가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너희들 지금 당장 들어와. 엄마, 저희 내일 들어가요. 벌써 표 끊었는데 어떡해요? 표는 무슨? 추석에 거짓말하고 여행 가는 게 말이 돼? 그러더니 아들이 확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저희도 인생이 있어요. 맨날 엄마 뜻대로만 살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이제껏 내가 뭘 한 건가 싶어서요. 3일 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며느리가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너무 저희를 간섭하셔서요. 가끔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간섭이라고요? 내가 언제 간섭했나요? 그저 가족이니까 명절에 함께 보내자고 한 게 간섭인가요?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거짓말한 건 잘못했지만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니까 정말 바보 같았구나 싶더라고요. 아들 대학 등록금 내려고 적금 깨고 결혼자금 마련해 주려고 집 한 채 팔고 손주 교육비 내려고 남편 보험금 써가며. 그런데 정작 나한테 돌아온 건 뭔가요? 거짓말과 무시와 배신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내 인생을 찾아서 살자. 다음 날부터 실행에 옮겼어요. 첫 번째로 아들 통장으로 매월 보내던 100만 원 이체를 중단했어요. 일주일 후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달 교육비가 안 들어왔는데요. 아, 그게 말이야. 엄마도 이제 병원비며 약값이며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못 보내겠더라. 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 둘이 벌어서 키우는 게 맞지. 며느리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럼 영어 유치원은 어떡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두 번째로 전세 보증금을 빼기로 했어요. 은행에 가서 상담받고 대출을 갚기로 하고.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서준 전세 보증금 빼려고 한다. 엄마, 왜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증금 대출이자 내기 부담스러워.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당장 2억을 어디서 구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가 왜 평생 책임져야 해? 세 번째로 손주 용돈도 끊었어요. 그동안 손주 볼 때마다 10만 원씩 줬거든요. 할머니, 용돈 주세요. 할머니 지갑에 돈이 없네. 엄마한테 받아라. 네 번째로 명절이나 생일 선물도 중단했어요. 며느리 생일이 되자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수정이 생일인데 선물 준비하셨어요? 아니, 안 했는데? 왜요? 매년 해주셨는데. 매년 한 게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다섯 번째로 집안일 도움도 중단했어요. 그동안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줬거든요.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손님이 와서 집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이고 수정아. 엄마 허리가 아파서 요즘 집안일 못하겠더라. 청소업체 불러라. 그러자 며느리가 살짝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예전 같지 않다고? 뭐가? 뭔가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요. 차갑게? 엄마는 원래 이랬는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며느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한테 불평했나 봐요. 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 수정이가 요즘 어머니가 너무 차갑게 대한다고 속상해해요. 속상하다고?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뭐가 속상한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추석에 거짓말하고 여행을 가나? 가족이면 시어머니 혼자 명절 상 차리게 놔두나? 아들이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어요. 손주를 데리고 와서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거짓말한 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그래, 잘못했다는 걸 아는구나. 어머니,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요? 예전처럼. 예전이 어떤 때야? 어머니께서 저희 많이 도와주시고 아껴주시던 때요. 아, 엄마가 호구처럼 살던 때 말이야.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엄마가 돈도 대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아이도 봐주던 때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뭐라고 말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그때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계속 울어요. 할머니가 무서워진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엄마가 울어? 그럼 엄마한테 할머니를 잘 모시라고 해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달라진다고? 어떻게? 명절에도 꼭 오고, 어머니 생신에도 챙기고, 아이도 자주 데려올게요. 그럴 때만 오겠다고요? 그것도 나한테 받을 게 있을 때만? 그럴 필요 없어.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거든. 정말로 저는 달라졌어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한테 쓰던 돈으로 제 인생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미용실에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파마하고 염색하고 관리받으니까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더라고요. 두 번째로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요가 클래스, 서예 클래스, 합창단까지 3개나 신청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요. 세 번째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들 교육비니 뭐니 하며 못 가본 곳들을 하나씩 가보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경주, 부산 감천마을까지. 네 번째로 평생 하고 싶었던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주한테 직접 만든 쿠키 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문화센터 친구들과 나눠 먹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가 더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응, 엄마는 바빠. 오늘은 요가하고 내일은 서예 배우러 가고. 엄마 혼자서 그런 거 다 하세요? 왜? 엄마가 혼자 못할 것 같아?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이 뭔가 섭섭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언제 봐요? 너희가 보고 싶으면 와라. 엄마는 스케줄이 바빠서 언제 시간 날지 모르겠네. 정말로 바빠졌거든요. 월요일은 요가, 화요일은 서예, 수요일은 합창단, 목요일은 친구들과 수다, 금요일은 문화센터. 동아리 모임, 주말에는 여행이나 나들이.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을 때도 달랐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아, 왔구나. 그런데 엄마 30분 후에 친구 만나러 나가야 해서 오래 못 있어. 며느리가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왔는데 나가세요? 응, 약속이 있어서. 미리 말하고 올 걸 그랬네. 그전에는 아들이 오면 하루 종일 음식 해주고 과일 주고 난리였거든요. 이제는 제 일정이 우선이에요.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용돈 주세요. 할머니 지갑에 없네. 다음에 줄게. 할머니, 배고파요. 냉장고에 우유 있으니까 먹어라. 할머니는 준비하고 나가야 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후로 며느리가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김치 해보려 해요. 어머니께 배우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김치를 배우고 싶다고요? 그동안 제가 해다 준 김치는 안 먹더니. 아이고 수정아, 엄마 요즘 김치 안 담가. 사 먹으니까 편해서. 그러시구나. 그럼 언제 시간 되시면 가르쳐 주세요. 며칠 후에는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언제 시간 되세요? 엄마는 이번 주 내내 바빠. 다음 주에 보자. 그러더니 며느리가 직접 집까지 찾아왔어요. 손주와 함께요. 어머니, 깜짝 방문이에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그때 마침 제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수정아. 엄마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세요?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도 영화를 보세요. 왜? 엄마가 영화 보면 안 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런 취미가 있는 줄 몰랐어서요.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영화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엄마한테 부탁해봐라. 할머니는 어른 친구들과 어른 영화 보러 가는 거야. 며느리가 뭔가 서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언제쯤 시간이 되세요? 저희가 맞춰 갈게요. 저희가 맞춰간다고요? 전에는 제가 맞춰갔는데. 글쎄, 엄마 스케줄이 꽉 차서 언제 될지 모르겠네. 그러고는 정말 나가버렸어요.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보다 제 약속을 우선시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자 아들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좀 힘들어요. 뭐가? 아이 교육비며 생활비며. 엄마가 도와주시던 걸 못 받으니까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좀 도와주실 수 없어요? 엄마도 여행비며 문화센터 수강료며 돈 들어갈 데가 많아서 안 되겠네. 엄마,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수정이도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동안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생각 안 하시나? 그럼 며느리가 일을 더 해보든지 아니면 생활비를 줄이든지 해야지. 엄마, 그게 쉽나요? 아이도 있는데. 쉽지 않으니까 그동안 엄마가 도와준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아들이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엄마가 해주시는 것만 받기만 했어요. 그래, 그걸 이제 알았구나.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무슨 기회? 저희가 진짜 달라질게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일 다시는 안 할게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아들아,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꿈도 포기하고 내 취미도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니? 그로부터 일주일 후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어요. 손주 없이 아들 없이 혼자서요. 어머니, 시간 좀 내주세요. 뭔 일이야?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수정아, 일어나. 아니에요. 제가 꼭 이렇게라도 사과드려야겠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추석에 거짓말하고 여행 간 것도, 어머니 반찬 안 먹은 것도, 아기 때문에 어머니를 멀리한 것도, 모든 게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요즘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 힘들지? 정말 힘들어요. 아이 교육비, 생활비, 집안일까지. 어머니 없으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럼 그걸 이제야 알았구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편지였어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긴 편지. 뭐야, 이게? 제 진심을 담은 편지예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돼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정말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수정아, 고맙긴 한데 이미 늦었어. 어머니,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찾았어. 너희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너무 좋더라.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손주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손주가 혼자 집에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너 혼자 왔어? 엄마는? 엄마는 일하러 갔어요.
아빠도 회사 갔고요. 그럼 누가 돌봐주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럼 누가 돌봐줘? 할머니가 돌봐주세요. 할머니는 바쁘다고 했잖아. 그런데 손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할머니, 저 할머니가 너무 그리워요. 응? 왜? 엄마 아빠가 요즘 맨날 싸워요. 돈 때문에 힘들다고. 아이가 부모 싸움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예전처럼 우리랑 같이 놀아주세요. 할머니가 해주는 맛있는 밥도 먹고 싶고, 할머니가 읽어주던 동화책도 듣고 싶어요. 손주가 제 품에 안기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아니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그럼 예전처럼 같이 지내요. 그건 복잡해. 뭐가 복잡해요?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한 달 후 아들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 보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어요. 수정이랑 아이 키우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이 돌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동안 엄마가 다 해주신 거였네요. 저희가 힘든 일은 다 엄마가 짊어지고 계셨던 거고.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아프셨을 때도 옆에 안 있어드리고 명절에 혼자 계시게 만들고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제야 제대로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진짜 달라질게요. 어떻게 달라질 건데? 앞으로는 엄마를 먼저 생각할게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 안 할게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그럴게요. 그 후로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이 안부 전화를 했어요. 예전에는 용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했는데, 엄마, 밥은 드셨어요? 응, 몸은 괜찮으세요? 응. 혹시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안부만 묻는 전화였어요.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과일이나 반찬을 사다가 가끔 현관에 놓고 가더라고요. 벨 누르지도 않고 그냥. 어느 날은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억지로 받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 사온 거예요. 손주도 가끔 그림을 그려서 문 앞에 놓고 가더라고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런 글씨와 함께. 하지만 전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한번 배신당한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큰 일이 생겼어요. 심한 감기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혼자 사는 집에서 며칠 동안 알아눕게 됐어요. 약국에 약 사러 갈 힘도 없고 밥 먹을 기력도 없고. 그때 문화센터 친구가 안부 전화를 했어요. 언니 며칠째 연락이 안 되네. 괜찮아. 아니야. 몸이 너무 아파서. 어머 큰일 났네. 혼자 계세요. 응. 가족한테 연락해봐요. 가족이라. 그동안 거리를 둔 아들한테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서 결국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엄마가 많이 아파. 네. 어디 아프세요? 열이 너무 높아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20분도 안 되어서 아들과 며느리가 달려왔어요. 손주까지 데리고. 엄마, 얼마나 아프세요? 아들이 제 이마에 손을 대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완전 열이 40도 넘는 것 같은데. 바로 병원 가야 해요. 어머니, 제가 차로 모셔갈게요. 병원으로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 응급실로 갔는데 폐렴 직전까지 간 상태였대요. 며칠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3일 입원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교대로 간병을 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혼자 이렇게 아프고 계셨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옆에 있었어야 하는데, 퇴원 후에 집에 왔는데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냉장고에는 죽이며 반찬이며 가득 들어 있고. 이거 누가 했어? 제가 했어요. 어머니 퇴원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뒀어요. 왜? 어머니가 편히 쉬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손주가 달려와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가 아프니까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 그동안 쌓인 마음의 벽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당분간 여기서 엄마 돌봐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엄마가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게 둘 수 없어요. 또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교대로 저를 돌봐줬어요. 며느리가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아들이 병원 데려다주고 손주도 제 옆에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그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됐어. 아니에요.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며느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옆에 없었던 것 정말 후회돼요.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앞으로는 절대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제일 먼저 달려올게요. 아들도 말했어요. 엄마, 저도 정말 반성했어요. 그동안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매일 안부 전화드릴게요. 엄마 혼자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많이 사랑해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그 말들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그 후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예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다면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어요.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배우고 싶어. 네. 남편이 어머니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요. 그럴 때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보였어요. 아들도 달라졌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안 수리도 해주고 제가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을 도와줬어요. 엄마, 전구 갈아드릴게요. 엄마, 이번 주말에 마트 같이 가요. 하지만 예전처럼 제가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았어요. 엄마, 아이 교육비 좀 도와주세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니야. 그런데 너무 부족해서요. 그럼 며느리가 일을 더 하든지 너희가 절약을 하든지 해야지. 대신 정말 큰 돈이 들어갈 때만 도와줬어요. 손주가 단기 어학연수를 갈 때 그런 때만요. 하지만 평상시 용돈은 안 줬어요. 이제는 정말 건강한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플 때는 아들과 며느리가 돌봐주고 아들이 힘들 때는 제가 도와주고. 하지만 서로의 선을 존중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영화 볼까요?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했어. 그럼 다음에 시간 될 때 함께 해요. 예전 같으면 제 약속을 취소하고 아들 며느리와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제는 제 일정을 우선시해요. 아들도 이해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으시니까요. 손주와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손주가 오면 하루 종일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제는 적당히 해줘요. 할머니, 장난감 사주세요. 이번 달에는 이미 사줬잖아. 다음 달에 사줄게. 할머니, 배고파요. 냉장고에 과일 있으니까 가져가서 먹어라. 그랬더니 손주도 더 독립적이 되었어요. 뭐든지 할머니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려고 노력해요.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해요. 그게 교육이에요. 뭐든지 다 해주면 아이가 버릇이 나빠지죠.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작년에 그 사건이 있었던 추석 말이에요. 며느리가 미리 전화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꼭 함께 보내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래, 와라. 정말요? 감사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음식은 같이 준비하자. 엄마가 다 할 생각은 없어. 네,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추석 전날부터 며느리가 와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 다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같이 했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르쳐 줄게. 며느리가 서투르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가끔 실수해서 간이 짜지기도 하고 모양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함께 하니까 재미있었어요. 아들도 와서 도왔어요. 엄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상 차리는 거 도와줘. 예전에는 아들이 TV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도왔어요. 손주도 자기 나름대로 도우려고 했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내가 송편 예쁘게 놓아봐. 그렇게 가족이 모두 함께 준비한 추석이었어요. 차례를 지낼 때도 달랐어요.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절을 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찡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가족 모임을 하면 어떨까요? 가족 모임? 네.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어머니께서 외로우시지 않게요. 아들이 덧붙였어요. 엄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좋긴 한데 엄마 스케줄이 바쁠 때는 어떡하지?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스케줄에 맞춰서 할게요. 어머니가 우선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 전통이 시작됐어요. 매달 둘째 주 일요일에는 가족이 모여요. 하지만 예전처럼 제가 다 준비하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준비하거나 외식을 하기도 해요. 손주도 그날을 기다려요. 할머니, 이번 주가 가족 모임 날이죠? 응, 그래. 저 할머니한테 보여드릴 그림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족이 모이게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가끔 부탁을 해도 제가 거절할 수 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아이 봐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한데 그날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네. 아, 그러세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예전 같으면 제 약속을 취소하고 아이를 봐줬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 정말 응급 상황일 때는 도와줘요. 어머니,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남편은 출장 중이고 정말 급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래? 그럼 어서 와. 엄마가 봐줄게. 이런 구분이 중요해요. 편의를 위해서 부탁하는 것과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를 구분해서 대응하는 거죠. 아들도 이제 무작정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엄마, 이번에 집 계약 갱신하는데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 혹시 가능하시면 얼마나 부족한데? 5천만 원 정도요. 달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도와주시면. 너희 통장 잔고 보여봐.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통장 잔고부터 보고 판단해야지. 이제는 무조건 도와주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아들 부부가 최선을 다했는지 확인한 후에 결정해요. 며느리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제 생일날에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왔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끓였어요. 맛은 어머니만 못하지만. 맛을 보니까 간이 좀 싱거웠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수정아. 어머니, 앞으로 매년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또 어버이날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뭐야, 이게? 마사지 쿠폰이었어요. 어머니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좋은 마사지샵 알아봤어요. 너무 비싸지 않았어?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이런 작은 관심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병원 갈 때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제가 아플 때는 정말 정성껏 돌봐줘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물은 충분히 드시고 계세요. 응.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전에는 간병인 쓰라고 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직접 돌봐줘요. 손주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뭐든지 다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요. 할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어린아이가 설거지를 제대로 할 리는 없지만 그 마음이 예뻐요. 할머니,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작은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시원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느껴져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자주 얘기해줘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그래? 뭘 발표했어? 할머니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지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될래요. 왜? 할머니는 강하고 멋있어요. 혼자서도 잘 살고 친구들도 많고 취미도 있고. 아이가 저를 보면서 배우는 게 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선택한 게 옳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계속 참고 베풀기만 했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아,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구나. 아,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진짜 고마워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정말 건강한 관계가 됐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도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문화센터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도 가족이 정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와줘요. 아들 부부도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감사해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베풀어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요구만 하고.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푸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해요. 무조건 참고 주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단호해야 해요. 이제 안 된다고 선을 그어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도 깨달아요. 당신의 소중함을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이 서운해하고 며느리가 차갑다고 하고.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니까 지금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해요. 아들, 며느리 뒷바라지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당신도 당신만의 꿈이 있고 취미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가족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하고 친구들과 모닝커피 마시고 오후에는 서예 배우고 저녁에는 합창단 연습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들 네 집에 가서 함께 저녁 먹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모임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어요. 며느리가 가끔 말해요.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얼굴에서 활기가 느껴져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아들도 말해요. 엄마 보니까 저희도 반성이 돼요. 그동안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네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 아니야. 네, 앞으로는 엄마가 행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베풀기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에도 경계가 있어야 해요. 적당한 거리와 존중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고 제 인생도 충실하고 70살 가까운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몇 살이 되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당신의 인생을 찾으세요. 당신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그러면 가족들도 당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잘 풀렸어요. 가끔은 힘든 선택이 옳은 선택일 때가 있어요. 그때의 제 선택이 지금의 행복을 만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